여기 보시면 창업기업의 경우 고의적 편취, 허위 및 표절, 부정계약, 지침 미준수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었던 사례가 있고요. 3, 4년 전에는 어땠냐면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셔도, 즉 발로 사업계획서를 쓰셔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NBA 게임인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NBA 화면을 캡처 뜬 것인데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계획서 수준 자체는, 즉 껍데기 수준은 매우 고도화가 되었고 열이면 7, 8 대부분 잘 적으세요. 아주 잘 적으십니다.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 결과 반려견 무인 셀프 목욕 시장이 뜨고 있고 반려견 목욕 정보 플랫폼을 개발할 것인데 이러한 시장 조사를 가지고 차별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플랫폼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00% 떨어집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와야 되냐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려견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서 이만큼의 트래픽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를 플랫폼화하면 더 많은 트래픽과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100% 붙습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가지고 왔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합격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러한 사업의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의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자체 등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심사하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 있는 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매년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인터넷 뉴스를 하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경제 인터넷신문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최근에 정부 사업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줬지만 8,500곳 중 70%가 고용 1명 이하다라고 이렇게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창업 지원 사업별 실질적 폐업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청년창업사관학교 64%, 실질적 폐업률을 얘기하는 거죠. 창업선도대학 54%, 그리고 예비창업 패키지 82%, 예비창업 패키지가 비율이 높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 폐업률이라고 하면 2022년 고용 0명 또는 1명의 기업 비율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히스토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19년 중소벤처기업 주요 5개 창업지원 사업 현황을 통해 8,050개 업체 중 거의 한 70%가 고용 인원이 0명 또는 1명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설립 후 수년이 지나도록 고용 인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추정 근거를 제시했네요. 지금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해주는 것이 보통 한 8천만 원 아니면 9천만 원 왔다 갔다 되는데, 고용 인원이 0명 또는 1명인 것은 이 지원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매년 창업지원기업 이력 성과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업지원기업 조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연도별로 쭉 나오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한 45,000개사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 폐업이 12,000개사 정도 됩니다. 이 폐업 수준이 생각보다 많죠. 폐업 비율이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고용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창업지원 사업을 받은 기업들의 재무성과,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영진단 기준에 의한 지표들을 성과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성과 모니터링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업종별로 이제 생존기업과 폐업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이 지식서비스업보다 생존율이 높고 반대로 지식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폐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많은 신청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폐업 기업에 대한 수준도 서울과 경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창업자 특성별로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 창업자의 폐업 비중이 높고, 그리고 지원 당시 20대의 폐업 비중이 전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지식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폐업 기업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업자 특성별, 기업 특성별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업지원사업 유의사항을 놓고 보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부정행위 사례집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업기업의 경우 고의적 편취, 허위 및 표절, 부정계약, 지침 미준수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창업기업만 그러냐? 아니죠. 주관기관도 실수를 합니다. 주관기관의 인력관리가 잘못되었던지 평가 및 심의관리가 잘못되었던지 사업비를 부정사용했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시정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형별 부정행위 사례를 놓고 보면 창업기업인 같은 경우에 지침 미준수가 굉장히 많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A기업은 B용역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협약기간 내 가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A기업은 마케팅 등을 위해서 충분한 비즈머니를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소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도 있네요. 그럼 이 두 경우 모두 환수조치 당합니다. 환수조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창업팀 모집 공고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예비창업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 패키지라 그러죠.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등의 세부 관리 기준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진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기관이 있고 전담기관이 있고 주관기관이 있고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은 관리감독을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사업 선정됐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고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선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창업기업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업기업인 여러분들은 실패 판정 또는 완료 판정을 받을 것이고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을 때 보통이냐, 우수냐, 최우수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실패가 아닌 완료였을 때 매출 발생, 고용 증가 또는 투자 유치 등등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우수가 될 수도 있고 최우수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걸 판단하셔야 되냐면 주관기관은 좋은 창업팀을 선발해서 조금 더 좋은 실적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팀을 선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창업팀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전략은 이 기준에 맞게 전략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수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창업팀만 평가받냐? 아니죠. 주관기관도 평가받습니다.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년도 예산 차등 배정 또는 해당 사업의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어 할 것인데 창업팀을 잘못 선발하면 그 지위를 상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체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평가를 받는데 그럼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최근에 뉴스인데 창업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 사업 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거죠. 굳이 성격과 형태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왜 시행하느냐 등등. 그리고 창업지원 사업의 평가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종합적인 관리가 없었다. 뭐 등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는 것이죠. 즉 국정감사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죠. 즉 창업지원 사업도 주관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창업팀을 선발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큰 생태계에서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 그리고 이 지원사업 생태계 맨 꼭대기에 있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실적을 잡아줄 수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확률로 선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창업지원사업의 이 접근 전략이 잘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민감해하는 것이 이 평가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준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평가나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썩 달가워하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껍데기가 아닌 본질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업계획서 껍데기 수준은 3, 4년 전에 어땠냐면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셔도, 즉 발로 사업계획서를 쓰셔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NBA 게임인데 고전 NBA 게임이고요. 최근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NBA 화면을 캡처 뜬 것인데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계획서 수준 자체는, 즉 껍데기 수준은 매우 고도화가 되었고 열이면 7, 8 대부분 잘 적으세요. 아주 잘 적으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계획서 포맷 자체가 바뀐 게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그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못 쓰고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려견 목욕관리업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창업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 결과 반려견 무인 셀프 목욕 시장이 뜨고 있고 반려견 목욕 정보 플랫폼을 개발할 것인데 이러한 시장조사를 가지고 차별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플랫폼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00% 떨어집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와야 되냐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려견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서 이만큼의 트래픽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를 플랫폼화하면 더 많은 트래픽과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100% 붙습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기본 줄기와 뼈대가 바로 선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 관점이 아닌 상대방 관점, 즉 평가자 관점에서 고찰을 해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시려면 평가자의 의심의 포인트를 제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즉 상대방이 원하는, 즉 실적을 잡아줄 수 있음을 강조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창업팀의 공고문만 보지 말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업 지침서도 꼭 보시기를 바라고 모니터로 보지 마시고 출력해서 한 손엔 연필이나 형광펜을 드시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범 답안은 사업 지침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팁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PDF 자료 중에 일부만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PDF 자료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시에 2023년 1월 8일 영상 자료 부탁한다라고 하셔야지 제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1월 8일 영상 자료 부탁한다라고 카톡 주실 때 내용 주시고요.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